안녕하세요. 일부에 의해서 플라워 창업의 강의를 맡게 된 피오라이 대표 우민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춰가지고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부에 이어가지고 지금 2부 진행 그대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조화 디스플레이예요. 여러분 육안상으로 봤을 때 진짜 약간 생화랑 별 차이 없지 않나요? 저도 가끔씩 카페 같은 데를 오랜만에 가면은 이런 DP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가면 저도 한 번씩 만져봐요. 이거 뭐야? 이거 생화인가? 이거 새로 나온 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이 많이 조화 시장이 발전이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조화 디스플레이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생화랑 이제 디테일적인 면에서 많이 더 좋아진 거. 조화 아까 어디서 구매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조화는요, 똑같아요. 저희 그 고속터미널 3층 가면은 생화가 있고 반은 구분이 돼서 조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화시장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언제 여냐면은 밤에 열어서 아침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12시에 열어가지고 12시에 닫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화는 반대예요. 밤새 열려있는 곳도 있는데 보통은 저녁 6시까지는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조화장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 6시 전에만 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 시장을 가시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일반 소비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렇게 구경도 하시면서 자기 필요한 소품도 있고 조화도 있고 다양한 이제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이제 꽃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셔서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요 인테리어는 뭘까요? 방금 조화랑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방금 봤던 조화랑 솔직히 요 생화랑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 차이 아시겠어요? 아마 거의 모르실 거고, 지금 요거는 제가 근래에 갔던 다 카페들이에요. 카페들 요즘 장식이 다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식물을 이용해서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엄청 심했던 미세먼지 기억하세요? 제가 목이 약간 허스키한데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진짜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은 바로 목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게 이제 사회 현상인데 지금 이런 현상이 그래서 반영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반려식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반려식물이 뭐냐면은 반려동물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쁘게 키워주고 가꿔주고 자라는 걸 보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약간 자연적인 거에 목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려식물이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요즘 많이 갖다 놓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냐면은 식물은 어느 공간에다 갖다 놓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자연적이고 그리고 내추럴하고 그리고 집에다가 갖다 놓고 예쁜 멋스러운 화분에다만 둬도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그런 기능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적 효과로도 많이 따져가지고 인테리어 효과 두려고 집에 가져다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식물도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지금 보지 못하는 거를 카페나 이런 장소에 가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지금 되게 열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하고. 그래서 이런 정원식의 느낌의 카페는 아마 당분간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랑 또 연관이 되겠죠. 이게 커다랗게 보면 조경으로 들어가는 거고 작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보시면 저 오른쪽은 제가 가봤는데 아마 규모가 200평이 넘는 카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자연 친화적인 곳에 앉아서 차 마시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거죠, 추세상. 그래서 아마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가 제가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아예 가드닝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을 예쁘게 심어서 가드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요렇게 스케일이 조금 더 크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약간 공간 장식을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배워보고 싶은 부분은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테이블 장식. 그래서 맨 왼쪽 같은 경우는 하우스 웨딩 같은데
들어가는 이런 작은 꽃장식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여러분 요즘 위클리 플라워라고 혹시 아세요? 부잣집 사모님들의 약간 그런 거예요. 뭐, 자꾸 라떼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청담동 사모님들 나와서 이렇게 우아하게 꽃 한 옷씩 이렇게 꽂는 장면 꼭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부잣집에서는 그렇다라는 그런 그 TV 속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위클리 플라워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꽃이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꽃을 내가 직접 받아보고 꽃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일상 속에서 좀 느껴볼 수 있게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꽃이 사치품으로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특별한 날, 결혼기념일, 그리고 생일 이런 날 아니면은 꽃을 사지 않아요. 꽃은 약간 인식적으로 특별한 날에만 사는 거야 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 시대만 봐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 꽃 준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꽃 주는 거 거의 본 적 없을 거예요. 요즘 젊은 남자분들 저 로드샵을 할 때도 보면은 남자분들 진짜 열심히 챙겨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럼 내가 가끔 물어봐요. 아니, 발렌타인데이는 받는 날인데 왜요? 챙겨야 된대요. 그렇게 열심히들 꽃다발을 챙깁니다. 뭐, 빼빼로데이, 로즈데이.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1년에 꽃 사야 될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만큼 꽃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녹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굳이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내 친구가 기분이 우울해. 그러면 꽃 한 송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꽃이 무조건 비싸니까 아깝다. 아니면은 시드니까 금방 버려. 이런 식의 약간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진 문화 같은 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블은 항상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치가 아니라 손님이 와서가 아니라 그냥 항상 함께 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장식해서 이렇게 위클리로 신청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인데 하루에 그걸로 이제 얘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집안 자체가 굉장히 화사해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고, 맨 오른쪽은 이제 호텔 립세션 같은데 꽃장식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 행사용 꽃장식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거를. 저것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단상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스타일의 꽃이 빡빡하게 꽂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 식으로 약간 테이블 장식이 들어갔던 반면에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약간 너무 과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또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꽃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제가 거의 뭐 한 15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15년 동안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은 뭐 제가 약간 연관 검색에 그렇게 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꽃이 진짜 많이 떠요.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있으시면 좀 많이 뜰 텐데 그런 거는 여러분 눈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좋아요. 옛날엔 진짜 약간 내가 직접 사는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SNS 같은 데에 너무 예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보고 그런 거 추천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랑도 조금 비슷한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아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던 것처럼 한 공간에 이제 그거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한다던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 장식, 그 공간 자체를 꾸며요. 하나의 컨셉을 갖던가 아니면은 컨셉을 가져서 이제 꾸미던가 아니면은 그런 느낌을 내가 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 왼쪽 보면은 중세시대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어울리는 스타일로 어울리는 컬러,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춰서 우리가 꽃으로 저렇게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도 똑같아요. 저것도 좋아한데 저렇게 해가지고 장식을 원하는 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주공주한 게 좋고 핑크핑크가 좋고 상큼하고 발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플로리스트란 직업 자체가 예술이라 그랬잖아요. 아티스트랑 꽃으로 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디자인을 직접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간이면 공간, 꽃다발이면 꽃다발, 작은 거든 큰 거든. 요 맨 왼쪽은 이제 행사 같은 거 들어가는 이제 꽃장식 이런 건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 일상생활 안에 꽃이 굉장히 많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사람들 눈도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트렌드 많이 공부하는 거 좋으니까 그런 거 제가 추천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레슨이든 간에 어떤 거든 간에 결국에는 작업실이 됐든 로드샵이 됐든 나의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꽃집의 자리가 나와요. 자, 여기서 꽃집의 자리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주거, 하나는 상업.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꽃다발이랑 그냥 로드샵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싶어 라고 정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좋을 것 같아요? 주거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좀 더 행사라든가 스케일이 좀 더 큰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건 회사 쪽으로 있는 상업 공간 쪽으로 빠지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러니까 물론 상권 안에는 주거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로드샵에 이런 것도 다 갖추곤 있는데, 내가 좀 더 스케일이 좀 더 커지고 싶으면 상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주거 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드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또 있어요. 상업 공간은 어떨까요? 회사가 되게 많아. 막 종로구, 역삼, 막 테헤란로 막 이래요. 어떨 것 같아요? 자리가? 비싸요. 맞아요.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가장 큰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자, 돈이잖아요. 나의 예산을 그래서 맨 처음에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도 안 되는 월세를 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게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리밋을 정해요. 나는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요 이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예산안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나의 자리와 그리고 나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찾아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에 있을 때는 뭐 망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사에 있었는데, 신사에 있을 때는 로드샵을 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철 타고 꽃시장 가서 꽃 나르고 해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7시까지 신사역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또 로드샵의 개념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손님이 3시에 잠깐 왔는데 내가 정말 딱 30분 자리 비웠는데 여긴 왜 항상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그럼 나는 순간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드샵은 장점이자 단점이 항상 자리를 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사를 4년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알바도 썼지만 너무 잘 돼서 아예 뭐 직원분도 있고 몇 분 계시고 내가 전혀 나가지 않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보통 창업을 시작할 때 1인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1인으로 시작을 하고 잘 되면은 직원분도 생기고 더 잘 되면 직원을 한 명 더 생기고 이렇게 가는데, 보통 시장은 나 혼자서 시작을 하는데 인건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로드샵을 저는 항상 지켜야 된다는, 상조해야 된다는 게 어린 나이에 그게 굉장히 약간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신사를 떠나요. 아,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날씨도 되게 좋고 신사니까 가로수길에서 사람들 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이렇게 우투콘이 있어.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약간 손님 기다리니 약간 강아지가 같은 것 같고, 약간 그때쯤 회의감이 한 번씩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4년 만에 또 신사를 정리하고 떠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서초로 가요. 집은 참 먼데 자, 서초로 갑니다. 서초는 지금도 있는데
서초에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작업실을 내요. 1층이긴데 로드샵을 굳이 하지 않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업도 하고 외부 이런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장식 같은 거 하는 위주로 약간 저의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분야를 좀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로드샵도 해봤고, 자, 아까 말했던 공간 장식이라든가 약간 큰 DP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플라워 레슨도 좀 많이 해봤는데, 레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는 이제 기업 강의를 좀 많이 다닌 편이어가지고, 일반 레슨보다는 기업 쪽으로 좀 많이 다녔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한번 겪어보니까, 아, 나는 이게 되게 잘 맞는구나라는 게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걸 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맞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마케팅 방법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 마케팅 방법. 이거 자꾸 저 때는 말이에요. 나오기 싫은데. 자, 저 때는 온라인이라는 게 좀 잘 없었어요. 나 너무 오래된 사람 같은데. 자,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지금 인스타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인스타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핫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마케팅으로서는 되게 큰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그동안 마케팅도 제대로 안 해보고 홍보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안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운이 좋게 이렇게 좀 잘 진행을 했는데 마케팅이 사실 사업할 때 우리가 어쨌든 자영업이고 소상공인이고 1인으로 작게 시작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작지만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리도 선점했고 다 했고 다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자, 타겟을 누굴 노릴지가 제일 중요해. 예를 들어 나는 플라워 레슨을 갈 거야 라고 할게요. 그럼 플라워 레슨 홍보는 뭘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오프라인은 힘들겠죠? 왜? 오다 가다 지나가는 사람만 관심을 가질 테니까.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플라워 레슨 위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보통은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인스타 그리고 그 다음이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종목을 딱 정했으면은 그거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이 들어가야 돼요. 자리도 똑같아요. 내가 레슨을 해. 그러면은 너무 사람 많고 비싼 월세를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조금 구석으로 들어가도 되고 대신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공간은 좀 넓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세는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말한 니즈를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게 여러분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꽃집 창업을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이 꽃이 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예뻐 보인다라고 하고 또 많이 듣는 게 꽃집 창업이 상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른 창업에 비해서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에요. 우선 예를 들면 자격증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아까 당연히 따면 좋다고는 했지만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꽃집을 못 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내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나 그냥 꽃집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꽃집 열어도 돼요. 그만큼 약간 접근성이 낮고 처음에 우선 말씀드리면은 다른 거에 비하면은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물론 여러분 뭐 수업 2천만 원짜리 듣고 유학 갔다 오고 뭐 하면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대체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다른 창업에 비하면은 조금 더 접근성이 낮아요. 그래서 되게 슬픈 게 뭐냐면은 제가 서초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 꽃집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를 근방으로 반경 200m 안에 꽃집이 저가 딱 들어가자마자 3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서초에 4년이 넘었거든요. 이 3개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어요. 다 나갔어요.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셨어요. 그만큼 접근이 조금 편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또 쉽게 많이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시작하라고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나이가 들면 실패를 겁내하잖아요. 나 망하면 어떡하지? 물론 이제 저처럼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걱정만 많으면 사실 시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습도 많이 하면서 자신감 좀 키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업 비용, 그리고 마케팅 방법 2가지라 그랬는데 오프라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리예요. 내 자리에 대한 마케팅인 건데 오프라인은 내 자리가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예뻐야겠죠. 요즘 혹시 예쁜 꽃집 찾으면은 꽃집 예쁜데 너무 많지 않아요? 꽃집이 옛날에는 뭐 옛날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냥 가게에 꽃만 잔뜩 깔아놓으면 그냥 그게 꽃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죠. 하나의 인테리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을 굉장히 예쁘게 연출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이쁜 꽃집이 진짜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사람 심리라는 게 어때요? 여기 만약에 꽃이 막 그냥 깔리기만 했고 정리도 안 된 꽃집이 하나가 있고 간판도 그렇고 입구도 그렇고 너무 예쁜 꽃집이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딜 들어갈까요? 당연히 예쁜 데를 들어가겠죠? 만약에 뭐 삐뚤어져서 아니 난 저기 갈 건데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할 말이 없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쁜 데로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꽃이라는 게 예쁜 걸 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테리어가 이쁘게 잘 돼 있는 꽃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홍보가 되려면은 예뻐야겠죠.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는 사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창업 비용. 제가 처음에 왜 실패를 크게 했는지 말씀드렸죠. 자, 제가 맨 처음에 고정 비용 나가는 걸 너무 무시했어요. 고정 비용이 뭐냐면은 자, 여기서 건물주 딸이 아들이든 딸이든 건물주 딸 자녀가 나 우리 건물 1층에다가 꽃집 낼 거야 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 비용. 내가 예를 들어 월에 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로. 근데 여기서 월세가 300이야. 그럼 나한테 남는 건 300밖에 없죠. 근데 내가 올해 500밖에 안 벌었어. 근데 나는 여기 월세가 150밖에 안 해.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많이 가져가요? 500밖에 안 번 사람이 많이 가져가죠. 그만큼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게 하나의 장사가 될 수 있는데 항상 1년 365일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고정 비용은 다달이 어쨌든 간에 월세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전기세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고정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안 들어오면은 저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를 여러분 200만 3개월, 5개월만 밀리면 바로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창업을 생각했을 때 비용을 생각하면은 내가 한 달에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월세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비 따로 월세, 전기세 다 별도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집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너무 비싼 곳을 선호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구할 때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금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위치가 다 어디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지방일 수도 있고 경기도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그러니까 제가 비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그 동네나 상권에 맞는 시세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좀 더 저렴한 데를 찾아가지고 고정 비용을 최대한 아끼라고 말씀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고요. 유지 비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창업을 했잖아요. 그럼 처음 창업을 하면요. 제가 이걸 진짜 몰랐어요. 저는 모든 있는 돈을 다 인테리어랑 보증금이랑 하는데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보통은 내가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바로 그달부터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하자마자 대박나는 직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오픈하자마자 대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로또 확률이에요. 음식 전문 같은 경우는 처음엔 뭐 지인들이 와서 약간 좀 사줄 수는 있지만 결국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나면요. 내가 온전히 잘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유지 비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창업을 하게 되면요. 6개월 정도는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비용을 꼭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월세가 100만 원짜리를 들어갔어. 그러면은 최소 6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꽃집은 그 자리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오다 가다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꽃집이 있는 거를 인식하는 기간이 최소 1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꽃이 필요해. 우리가 왜냐하면 꽃을 사실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꽃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 났을 때, 아, 맞다. 여기에 꽃집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그 정도를 버틸려면은 최소 유동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처음에 아마 감각이 좀 힘든 걸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약간 그 실질적인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장 보는 것도 알려드리는데 저희 나라 혹시 꽃이 면세인 건 알고 계시나요? 꽃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농수산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 또 조화는 달라요. 조화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조화를 취급하겠다라고 하면은 과세사업자를 해야 되고 나는 생화만 취급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면세사업자로만 유지를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것도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는 전혀 몰랐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죠. 제가 아까 또 말했던 게 꽃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양재 그리고 고터 이렇게 두 군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식물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그 다음 질문이 들어와요. 조화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경부 고터에 있다 그랬고 양재 쪽에는 조화가 있긴 있는데 경부 꽃시장에 비하면은 굉장히 양이 미비해서 조화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고터를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그럼 자, 식물을 사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식물은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식물은 어디를 많이 가냐면은 자, 우리 약간 이렇게 외곽으로 벗어나면요. 비닐하우스들이 이렇게 많은 데 모여있는 데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게 언뜻 일반인들이 봤을 땐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식물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다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게 보통 남서울 화훼시장 그리고 내곡동에도 있고 여러분 보시면 생각보다 그거는 곳곳에 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쪽에서 이제 많이 제일 가시는 게 남서울 화훼 시장을 많이 가거든요. 거길 가면은 도로도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비포장 도로고 처음 갔을 때 제가 쇼크 먹인 건 뭐냐면은 화장실도 푸세식이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거기에 보통 양재도 있어요. 양재도 있는데 양재는 완전 도매는 아니라 가지고 약간 소매랑 살짝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양재 우리 아까 말했던 화훼 공판장 있죠. 거기 안에도 양재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양재를 가는 걸 더 추천은 해드려요. 좀 더 깔끔하고 정리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하우스는 일산에도 있고 내곡동에도 있고 군데군데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너무 먼 곳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누가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변 잠깐 해드리면은 경매장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경매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업자만 있으신 분들만 경매장 들어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일반 소비자로 들어가서 구매만 가능해요. 저도 못 들어가요. 그쪽은. 가본 적도 없지만. 꽃이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잠깐 볼게요. 꽃이
진짜 많이 지금도 바뀌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로즈데이에 장미꽃 한 송이 사주는 게 아니고 이런 특별한 날,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선물해 주는 거 아니고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날 보통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90% 이상이 90%까지는 아니어도 70% 이상이 꽃을 산다고 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이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어버이날이요. 다른 날은 몰라도 어버이날은 웬만하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카네이션이라도 대부분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꽃이 가장 바쁜 날이 5월이에요. 행사도 제일 많고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 전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보통은 그래서 플라워 산업이 약간 대목이라고 하다던가 가장 바쁜 달이 5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특별한 날. 그러니까 그런 어버이날 아니면 사실 부모님 꽃 한 송이 해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특별한 날이 5월이 제일 많잖아요. 5월 14일 로즈데이. 로즈데이 생각보다 남자분들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저도 로드샵을 하면서 한 가지 되게 느낀 게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챙겨요. 저는 이상하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자분들 엄청 열심히 챙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날만 항상 꽃을 쓰는 개념에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 생활 속으로 조금 더 들어와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개업식 화분 있죠. 그러니까 개업하거나 뭐 어디 가거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화분들이 바뀌어서 우리 집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공기가 너무 안 좋아. 공기 정화용 식물.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생활 안에서 식물이 직접 필요하고 꽃이 필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꽃 한 송이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스스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약간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 조금 더 묻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특별한 날 찾던 꽃이 남자분들이 제가 약간 로드샵 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진짜 기억에 딱 남았던 분이 여자분인데 신랑 생일날에 회사로 꽃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사실 태어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식 말고는 꽃을 받아볼 일이 없어요. 아시나요? 받아본 적 있으신 분. 그럼 그분은 엄청 잘생기셨나? 이런 식으로 남자분들은 꽃을 받아볼 일이 진짜 없는데 그 와이프분이 남편분 회사로 꽃을 배달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사실 저도 여자지만 꽃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있는데 내 회사로 남자친구가 꽃을 보내줬다? 그럼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해준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약간 소비자분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앞으로는 남녀 구분 아니라 진짜 약간 축하를 하거나 좋은 일에 서로 구분 없이 약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자분들도 꽃 받으면은 뭐 이런 걸 줘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 이제 기업 강의를 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연배가 있으신 남자분들 있잖아요. 부장님급 이상의 최소 부장님급 이상의 분들도 가끔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웃긴 게 그분들 진짜 잘해요. 그거를 겉으로 표현을 못했다 뿐이지 요즘은 남자분들도 꽃에 관심도 많고 생각보다 받았을 때 기분도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날 쓰고 여자한테만 약간 국한되어 있는 게 아마 조금 더 그냥 전체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이것도 특별한 날에서 조금 더 어쨌든 간에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던 인테리어에 여기에 완전 일상생활로 이제 꽃이 녹여드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꽃이 좀 더 생활화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2년 전에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 미국엔 마트에 꽃집이 있는 게 아니라 마트에 그냥 꽃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그냥 다 팔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꽃이 우리나라는 마트에 그렇게 파는데 아무 데도 없죠. 근데 거기는 그냥 꽃이 그냥 우리 집에 오늘 꽃병에 꽃 좀 꽂아놔야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일상 속에서 그냥 항상 사용하는 거의 약간 생필품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장미 이렇게 10송이 떡 이렇게 있어서 종이 포장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집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나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또 발전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또 옛날보다는 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밑에 보다시피 꽃만 판매하는 개념에서 인테리어 속에 이제 다양한 활용으로 아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식물과 꽃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다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앞으로 꽃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마 좀 더 기회도 많아지고, 아마 여기서 조금 이제 잘 더 발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루트를 또 잘 뚫어가지고 좀 더 이제 다른 곳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창업적 꼭 고민해야 되는 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꽃 좋아하는지. 꽃은 여러분 생각보다 육체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해야 돼요. 수업할 때 우리 항상 얘기해요. 이런 신선 노름이 어딨어. 이쁜 꽃 보면서 꽂으면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좋아하는 것과 직업적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꽃이 좋아서 취미로 시작하신 분들이 요거를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꽃을 좋아하고 이 직업은 좀 나한테 재밌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서비스직이 나에게 맞는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가장 큰 부분이 로드샵을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드샵은 결국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간혹가다 이제 나쁜 사람들도 많을 거고,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은 나와 똑같은 마음일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직이 나한테 맞는지는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서비스직이 나랑 맞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는 작업을 추천해드려요. 뭐 묵묵히 앉아가지고 조화 만들어가지고 꽂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가. 이거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아카데미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꽃집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꽃집이 100개가 있으면요, 100군데의 꽃집이 스타일이 완전 똑같은 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색깔 쓰는 게 비슷하지만 포장하는 게 다르단가, 포장하는 건 비슷하지만 색깔 쓰는 게 다르다던가, 전체적인 조화가 다르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기 전에는 나랑 가장 내 스타일에 잘 맞는 아카데미든, 그리고 뭐 유학이든, 그리고 전공이든 요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서치잖아요. 많이 보고, 찾아보고, 찍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과연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저도 어릴 때는 사실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남의 꽃 한 거 보면은 쟤 왜 이렇게 못돼? 촌스러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바뀐 거는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스타일도 있는 거고 이런 스타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그리고 내가 가장 선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자기가 배워야지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천을 꼭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들어라 이런 식으로는 꼭 듣지 마시고, 여기를 내가 많이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더니 여기 꽃이 너무 내 스타일이고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꼭 자기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도 결국에 같은 맥락이에요. 방향을 잡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도 따고 뭐 전공도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그리고 아카데미도 다 끝냈어요. 수료까지. 자, 그럼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죠? 왜? 내가 가게를 얻으려면은 위치부터 지금 정해야 되는데, 내가 로드샵을 할지, 그때까지 레슨을 할지, 아니면은 뭐, DP로 빠질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그 방향을 못 잡고, 가게부터 덜컥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방향을 잡고 나서 창업을 하는 거 꼭 중요하니까 요거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같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드샵 하시는 분들이 웨딩을 안 하진 않아요. 로드샵 하면서 웨딩도 하시고 수업도 하세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로드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나랑 너무 적성에 맞아 라고 하면은 수업 위주로 좀 더 빠지시는 거고, 수업은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간단한 수료만 하고서는 사실 남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화 있게 배운 다음에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게 하고 싶은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곧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창업의 문턱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뭘 하려고는 하는데 꽃이 조금 쉬워 보이네? 약간 요런 마인드로 아마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꽃은 진짜 내가 좋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 가서 저희가 그거 사서 매입해오고 갖고 오고 애들 예쁘게 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완성품만 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자기가 잘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강의 준비한 거는 요 정도인데, 궁금한 거나 막 요런 건 있으면은 혹시 없을까요? 제가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물론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어디가 될지는 사실 저는 몰라요. 경기도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맨 처음에 사실 되게 고집을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강남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통은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건 요거는 팁 정도인데, 집이랑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사실 추천해드려요. 그냥 똑같아요. 출퇴근이 너무 멀면은 몸이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제가 이거는 노동을 많이 요하는 직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간 육체적으로 이미 너무 힘들어 버리면은 내가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집이랑은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저는 약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서초잖아요. 다행히 지금 집이 조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거리면 됐는데, 그래서 집이 너무 멀면은 내가 작업하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꼭 체크하시면 좋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선 제일 가까우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그 내비에다가 남서울 화훼시장이라고 치고 가시면은 바로 내비 뜨거든요. 거기 가시면 제일 가까워요. 왜냐하면 위치는 경기도 과천이랑 서울 서초구 사이에 있어요. 더 양재 꽃시장도 가보기도 같이 좋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가지고 두 개 같이 다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재 공판장에도 소매로 이제 화분을 파는 곳이 있으니까 두 개 다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막 거창하게 누군가가 창업을 하는데 막 내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처음 준비했을 때 조금 알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그냥 요게 100%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요 정도 참고사항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참고로, 그리고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실패도 해본 사람이 요거는 좀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다 대박 나면 너무 좋겠죠. 대신 이제 다 대박이 나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준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고민 많이 해보시고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